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도 이게 직함이 입에 안 붙어가지고 어색하네요. 집에서 100번씩 연습을 하십시오. 하고 오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좀 흔들리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시장이 딱 그 공교롭게도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예.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 그 추세 하락대에 부딪힌다라는 거죠. 예. 이게 상당히 조금 시장의 체력이 아직까지는 추세대를 뚫고 가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하죠. 그 경제적인 것들, 뭐 거래량들이 이렇긴 하지만 우리가 일단 뭐 큰 흐름들을 볼 때는 차트를 주봉으로 보면서 흐름을 읽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일봉보다 주봉이 갖는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단 흐름 자체는 추세대가 하락 추세대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교롭게도 코스피가 딱 2,400이라는 절대 레벨의 목에 딱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 뚫어주지 못하고 밀리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빠지면서 조정을 보였고 오늘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다음 주에 이제 뭐 안타깝게라고 표현하기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설 연휴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좀 사기는 어렵죠. 또 설 연휴 이후 오늘 이제 또 일본의 그 통화 정책이 발표되고 네. 그다음에 설 연휴 지나고 나면 바로 또 FOMC가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들의 이제 기업 실적들 원래 월가 은행들 별로 안 좋을 것으로 봤습니다만 그보다 더 안 좋은 은행도 나타났고 네. 설 연휴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바라보는 빅테크 기업들 실적들이 나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는 한 차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일단 조금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일단은 우세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휴일 연휴 앞두고 네. 있다 보니 예, 좀 움츠린 그 자금들의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도 요즘 계속 주목받는 게 새로운 테마. 그렇죠. 챗봇 테마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요. 보실까요? 이게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에 투자를 네. 하면서 관심이 미국에서부터 바람이 훅 불었어요. 12월 한 중순부터 그렇죠. 당잠사를 통해서도 이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새롭게 주목받는 건 KT에서 한국판 챗 GPT 예, 힘을 쓴다. 상반기에 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챗 GPT는 AI 인공 보시인데 네. 채팅을 AI 형식에서 굉장히 매끄럽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그때 필요한 게 AI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의 이제 수요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예, 관련해서 클라우드 업체 파트너사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새로운 테마가 딱 형성됐을 때는 사실 거의 이름만 비슷해도 막 갔다가 예, 테마로 형성해서 막 급등을 하는 패턴이 과거부터 있어 왔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가 사실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작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호재성 재료 지금 오늘 앵커께서 구분하셨다시피 우리가 연관돼서 지금 호재를 볼 수 있는 섹터가 하나 있고요. 반면에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섹터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같이 좀 균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예. 거예요. 자, 일단 이 뉴스부터 보죠. KT가 현재 구현모 회장이 이것을 이제 주력했다라고 언론에서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의 5년의 이제 노력의 산물이다라는 건데 예. 어쨌든 이제 챗봇이라는 것을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고 상반기 때 일부 금융기관에서 이것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논의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콜센터 소위 말해서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AS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여기서 이제 챗봇이 한다라는 거죠. 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금융기관에 있어서 이제 그 기사에 나온 예입니다. 나에게 가장 맞는 적금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챗봇이 나에 대한 데이터를 그 금융기관에 나에 대한 데이터를 쓸 수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 금융기관입니다. A 금융기관과 B 금융기관이 서로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다를 때 서로 그걸 갖고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KT가 이번에 검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KT 측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의 정보가 혼용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인터넷 기반에서 정보를 끌어온다라는 거. 뭐 예를 들면 오늘 뭐 여의도에서 가장 맛있는 맛집은 뭐야라고 물어본다라면 이거는 모든 그 데이터를 끌어와 가지고 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나한테 A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내가 나한테 맞는 가장 적절한 적금은 뭐야라고 한다라면 그건 A 금융기관 내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인터넷으로 예.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거를 지금 KT가 구현하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게 제가 이베이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베이에서 물건을 샀는데 중국에서 배송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자가 왔다는 그 알람에서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있어요. 이것은 AI가 답변하는 겁니다라고 서두에 시작해가지고 당시 주문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돼가는데 예.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는데 통관 번호라든지 이런 걸 좀 알려다오. 이렇게 나와서 답장을 했더니 감사합니다라고 또 AI가 보냅니다. 이러고 또 그걸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어떤 클레임 처리, 그 정형화된 것들을 처리하는 수준은 이미 성형화돼 있지만 예. 지금 KT가 구현하려는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나중에 자산 관리까지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보관인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일단은 뭐 당장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기사에서 보게 된다라면 예. 리벨리온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리벨리온이 뭘 했냐면 오나도 공정에 있는 칩을 가지고 이것을 구현하고 있는 프로세서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반도체요. 네, 반도체 예. 칩이죠. 결국 이제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까지도 구체적으로 이제 거론이 된 거죠. 이 반도체 기술은 기존에 했었던 것보다 효율성이 좀 더 좋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새로 개발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새로운 반도체를 갖다 쓰니까 여러 가지 효율 면에서 좋겠고, 기존에 쓰던 것들도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기술 격차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예. 자,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뉴스였고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몇몇 종목들이 거론이 되지만 아직 구체화된 건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예. 추적 관찰하죠. 자, 이제 여기서 흔들리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구현모 회장의 입지가 아직까지 확언이 안 됐다라는 거죠. 3월 말에 주총에서 이제 구현모 회장의 연임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난 연말에 나온 KT 관련해서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구현모 회장 같은 경우 주주 친화 정책을 썼고 이를 통해서 KT의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연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연임이 확정됐을 때는 현재 지금 이익의 30%를 배당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주주환원 정책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 그 뒤에 예. 일주일 만에 국민연금이 구현모 회장 연임에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정치적인 거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3월 말 뚜껑이 열릴 때까지는 만약 구현모 회장이 연임이 안 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동력이, 물론 이제 회장이 뭐 바뀌었다 해서 이 동력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은 약간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게 구현모 회장의 5년의 결과물이다라고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프로필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새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좀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는 KT가 갖고 있는 폭발력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죠. 방금 첫 번째 장에서 보게 된다라면 SKT와 네이버와도 각각 이것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고 네. 있는데 중요한 것은 네이버의 플랫폼 효과를 KT가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이 된다라면 지금 이제 가뜩이나마 어려운 네이버가 지금 갖고 있는 플랫폼의 우위가,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면 KT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서, 왜냐하면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하반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 시연되는 거 한번 첫 번째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구현모 회장의 연임 여부 3월 말에 체크해야 예. 되고, 이것이 하반기 때 됐을 때 오히려 플랫폼 업체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 점까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의 그 심리적인 훼손 네. 가능성도 좀 열어주셨고, 주가의 반응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KT보다 KT 알파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 지금 상한가로 직행이 돼 있는 게 KT 알파입니다. 그러면 KT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테마가 새롭게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챗 GPT라는 것, AI까지 포함을 해서 이 테마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고민입니다. 일단 KT 같은 경우 주가가 한번 약간의 데미지가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KT가 MSCI 지수에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통신사 중에 유일하게 이제 확 올라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한 휴유증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저는 괜찮다고 괜찮아요. 봐요. 예. 더군다나 KT 같은 경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근간으로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사물 인터넷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삼성에서도 CES에서 얘기한 게 초연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초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죠? 통신이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 통신이 기반이 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 KT, SKT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SKT랑 손을 잡냐, KT랑 손을 잡냐 하지만
분명히 어느랑 손을 잡다 하더라도 KT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긴 호흡으로 본다라면 예. 그동안 만년 저평가했던 통신주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제 5G에 대한 그 설비 투자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이제 푹푹 줄어드는 상태고 가입자는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이미 우리가 기지국을 쌓는 동안에는 그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다라면 그리고 가입자가 증가하지 않았다라면 이제는 그 5G 안 터진다는 얘기 사라졌잖아요. 한 1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입자가 증가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사물 인터넷이 되고 이런 챗봇이 되기 시작한다면 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고정비는 똑같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좋고요. 단지 이제 이쪽 테마에 대해서는 예. 아직까지 우리가 손에 잡히고는 구체적인 매출 구성은 없다. 하지만 추적 관찰해야 되겠고 지금은 이제 테마주 영향으로 올리는 거고 예. 특히 이제 미국발 테마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감안하신다라면 이쪽 테마는 그 대신 버릴 테마는 아니다라고 봐요. 예, 일단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살만한 거 없나? 근데 아무것도 안 올라. 야, 근데 이제 이 챗봇이나 이런 것들 좀 상용화 안 됐나? 그러면 그때 이제 접근하시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런 뉴스가 터지면 확 주가 올라올 때 팔고 나오고. 이런 식의 역발상처. 막 사람들이 살 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 이 테마는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우리한테 계속 다가왔다가 떴다 졌다 할 겁니다. 그때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메타버스 테마가 처음 형성됐을 때 한 네. 2년 정도 전이잖아요. 그때를 좀 복귀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메타버스 테마가 이것저것 다 엮이면서 굉장히 시세적으로 폭발적인 흐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제 투자 테마의 접근 전략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챗 GPT에서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게 셀바스 AI 한 25% 급등이고요. 어제까지 굉장히 강했던 게 솔트룩스랑 코난 테크놀로지인데 한 3, 4%의 강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발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테마는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 오늘 이슈가 나온 KT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통신주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의 다각화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후한 점수를 네. 주셨습니다. 투자 의견 예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안 팔리는 테슬라 배터리 주문 줄일까 K 배터리 긴장이라는 건데 이거 오늘 아침에 이제 당잠사에서 네.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테슬라 주문 축소 루머가 돌면서 5% 가까이 급락했고 뭐 배터리 셀 기업, 소재 기업 다 같이 약한 흐름을 보이고 회사 측에서 사실 무근이다 딱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만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게 지금 테슬라 가격 인하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단기적일지 모르겠으나 판매 물량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 가격 떨어뜨린 것 결국 수익성 희생을 시킨 건데 이걸 누구한테 전가시키느냐. 책임 소재가 지금 불분명하다라는 데 주목을 한다면 이게 뭐 루머가 진짜든 아니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비슷한 뭐 안 좋은 노이즈가 반복될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향후의 수익성이나 매출에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된 그 수치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는 관점에서 쭉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여기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예. 보면 LG엔솔은 여러분들이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 사주 물량이 출회가 가능하고요. 예. 27일이기 때문에 25일부터 매도가 가능해요. 25일부터요? 왜냐하면 3일 수도 결제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해가지고 증권사로 이관시킨 다음에 25일 날 매도를 하고 그러면 이제 27일 날 내 잔고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퉁쳐버리기 때문에 25일부터 우리 사주 물량 4%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기사 다뤘듯이 유통 물량이 10%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4%가 예.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고 계신 게 4%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75%를 LG화학이 갖고 있어요. 예.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들어오는데 이들은 지금 10만 원씩 이익이 났어요. 유통 물량이 얼마 정도 수준이죠? 그때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요. 한 10% 정도밖에 안 거의, 돼요.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이들은 10만 원 정도 이익이 나는데 평균 한 2억 5천 투자를 했어요. 다 빚이에요. 네. 은행이 대출을 해준 건데 지금 뭐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입니다만 LG엔솔의 대부분의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한 40대라고 치면 가장 돈이 필요할 때예요. 근데 지금 1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더구나 대출까지 이자를 내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게 물량이 안 나온다라는 부장이 없는 거죠. 일단 오버행이 있다라는 거 예.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겠고요. 예.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어제 그 아침에 이제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죠. 8시 반에 이제 리포트 읽기에서 에코프로 BM을 다뤘어요. 예. 에코프로 BM을 다룰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동안에 에코프로 BM이 리튬 가격에 따라서 에코프로 BM의 판매가가 올라갔는데 리튬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판매가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갑을 관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을이 지금 원가가 올라가는 상태, 지금 이제 2차 전지라는 것의 특성상 을이 물건을 안 주면 갑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LG엔솔이 물건을 안 주면 테슬라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LG엔솔이 2022년 1분기 때 LG엔솔 사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을 아닌 을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많이 우려했던 게 이 판매가를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판매가를 올렸다라는 것을 공언을 했어요. 자, 가만히 있던 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갑의 시대가 온 겁니다. 원가가 떨어지지 너네 판매가 낮춰.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리포트를 저희가 어제 읽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원에크가 정확히 지적했어요. 지금 이제 수익성지 매출에 대해서 영향이 클 겁니다. 원가가 떨어지면 거기에 따른 판매가 압박이 갑에서 굉장히 세게 들어올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LG엔솔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게 테슬라가 그전에는 파나소닉 배터리 썼잖아요. 그러다 지금 LG엔솔과 CATL도 같이 쓰고 있어요. 공급원을 다 변화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막 개화될 때는 우리의 입맛에 한 맞는 걸 썼지만 이제 공급원이 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5년 뒤에 최소한 3년 뒤에 2025년부터 각종 배터리 회사들이 막대하게 배터리를 쏟아낼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그 전기차 시장 커지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온 입맛에 맞는 걸 셀렉트할 수 있죠. 경쟁이 치열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익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시장이 커지고 파는 커집니다. 하지만 과거 같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 제가 가장 두려워한 거 2021년 상반기 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의 내재화. 그거 지금 그거 아직까지 공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포드, GM 다 한다라고 했거든요. 벤츠까지 다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잠재적인 또 악재입니다. 어쨌든 그것까지는 아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원가가 내려가는 만큼 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는 라면 회사고요. 이런 쪽은 원가가 떨어지면 판매가도 떨어집니다. 라면처럼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제로 말씀드린 건 요게 매출이나 수익성 영향을 확인해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투자 심리 회복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는 시간이 거예요. 걸리죠. 사실은 성장 산업이고 자 앞서서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 보호예수 해제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옆에서 예민수 박사님께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전체 3.4% 물량인데 이게 실제 유통 가능 물량으로 따졌을 때는 13.15% 수준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규모, 그러니까 많은 물량이 이제 락업 해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이제 부담도 사실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측면일 텐데 그러면 그 락업 물량 해제된 이후에 주가가 한 번 더 부침을 겪는다면 투자 접근 전략은 어떠신지? 한 2월 정도. LG엔솔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우리가 이제 12월 말에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LG엔솔의 밸류가 전체 전 세계 배터리 회사 중에 밸류가 가장 높다라는 거죠. 원래 LG엔솔이 이제 우리가 상장될 때 이제 PER 100배 수준에 들어왔고 그게 된 게 CATL이 약 130배 정도 PER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비교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LG엔솔의 PER은 CATL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포트의 요지는 밸류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지금은 이제 수급적으로 일단 유통 물량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밸류에 대해서 깐깐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가 그 금리가 낮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밸류에 대해서 이렇게 깐깐하게 안 따졌어요. 그때 당시에 PER 100배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썼었어요. 그리고 이제 LG엔솔이 갖고 있는 특징이 시가총액 2위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들이 무조건 들어왔죠. 묻지마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패시브 투자도 끝났죠. 밸류 논쟁이 시작되죠.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따지기 시작했죠. 물량 늘어나죠. 저는 봤을 때는 이게 LG엔솔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앞으로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미국 공장에 있어서의 역할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한 2년 동안 누려왔었던 편안한 투자가 조금은 삐그덕거릴 가능성이 있다에 저는 무게중심을 두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투자 의견 변경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